안녕하세요. 228 UX의 전민수입니다. 본 사용성의 모형에 대한 그 과제가 올랐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읽어볼까요? 블랙박스의 구입 가격을 만원 단위로, 원 단위로 입력해야 되는데, 이분은 실수로 30만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필드에다가요, 원래 30이라고 딱 해야 되는데 30만원, 그러니까 즉 동그라미를 5개를 더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보기에는 오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이 자동차 보험료가 뭐 100만원 또는 1000만원 단위의 보험료가 최종적으로 산출됐다라는 실제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사용성 모형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3천만을 입력하든 30을 입력하든 필드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내가 만약에 30만원을 입력하게 되면요, 여기 현재가에 바로 여기 30만 여기 금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만원 입력하게 되면 이 금액 30만원보다 더 적게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천만 원 입력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 현재가는 아마 2천 몇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현재가가 이 구입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 확인을 누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가 금액을 아주 크게 입력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사전 방지성을 한번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모형이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여기 지하철 통로인데요. 일제 스타몰인 것 같아요. 야, 되게 먼가 봐요. 상당히 긴 통로입니다. 근데 걷다 보면 지금 몇 미터 남았는지 이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m, 40m, 30m 남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이 부분들은 변화 재생성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 변화 재생성이라는 부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스템 내부 상태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통로를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계속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내부 상태가 변화된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변화 재생성은 아니고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버튼이나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내가 많이 보았던 것인데 이걸 누르게 되면 뭐가 열릴 것 같다라고 인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 버튼, 뭐 아이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예측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걸을 때마다 몇 미터가 남았다라면서 알려주는 것은 이 부분들은 어디에 가깝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은 반응성에 좀 가까운 거예요. 반응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현재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인지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자의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반응성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풀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의 손잡이를 올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 이 글자들 있잖아요. 푸시나 풀이 없다라고 하면 내를 밀어야 될지 당겨야 될지 잘 감이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약간 이해성이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푸시, 풀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어서 사용자는 이 문자를 보고 이 텍스트를 보고 그다음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바로 행동 유도성을 유도시키는 주고 있는 거죠. 다음 어떤 행위를 우리가 어포던스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이거를 문을 열 때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의 우리가 어떤 경고성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사전 방지성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요 요 푸시나 풀이 없다라고 하면 얘를 당겨야 될지 아니면 얘 밀어야 될지
약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걔는 그게 없어요. 이해성이 안 좋은 부분들이죠. 근데 그 이해성의 안 좋은 부분들을 이같이 텍스트를 이렇게 얹힘으로 인해서 사용자들한테 어떤 행위를 유도하는 사전 어떤 행동 유도성도 주고 또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사전 방지성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자동차의 윈도우 버튼인데요. 여기에서 윈도우 버튼을 뭐 한번 쭉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간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행동 유도성에는 적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성이라는 측면들은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멘탈 모델이 다른 어떤 모든 차에서 해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닫고 하는 부분들이 버튼 행위가 똑같다라고 보면 걔는 상식이 되는 거고 멘탈 모델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논리성에 맞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외부적 일관성이라 가지고 비슷한 어떤 UI를 주는 부분들은 외부적 일관성에 맞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행동 유도성, 논리성 다 타당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에 있는 대시보드의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을 볼 때 과연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아이콘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라는 측면들은 얘는 이해성에 맞아요. 근데 가독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독성이라는 측면들은 일단 사용자가 시선을 고려해서 그거를 이제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 학생이 올린 글은 뭐냐면 아이콘이 하도 많아서 이 아이콘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측면들은 이해성이 맞고요. 이게 맞고 즉 만약에 가독성으로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대시보드에 어떤 오류가 일어났을 때 아이콘이 눈에 잘 띄어야 된다라는 측면에는 가독성이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은 가독성은 맞겠죠. 근데 지금 뭐냐면 아이콘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들은 얘는 이해성으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왔을 때 사용자들은 그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각적인 측면으로서 경고를 줄 수가 있어요. 삐빅 소리 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오류 발생 감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오류가 이런 아이콘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또는 대시보드에서 뭔가 그 경고에 대해서 더 알아보긴 했을 때 어떤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류 회복성으로 보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을지로 상가에서 을지로 입구로 가는 어떤 전철 이동을 하는 방향이고 전철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지하철 2호선 노선도의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역전철 노선도를 봤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냐라는 측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지하철 2호선이고 2호선에 대한 어떤 순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2호선인데 이 순서가 만약에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우리가 논리성에 맞지는 않겠죠. 상식적인 수준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논리성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모든 지하철 노선들을 보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그 이와 같은 논리를 따라간다고 보면요. 여기 있는 모든 역들을 이 역에 맞춰가지고 이걸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은 또 그렇게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전체 노선도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포맷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성이 맞고요. 이 부분들은 논리성이 안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이제 여기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의 성모로 병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진로가인데 요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모티콘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학생은 뭐냐면 이 이모티콘을 이렇게 이모티콘이요. 이모티콘을 세부 페이지 넘어가는데
세 개의 아이콘을 발견했고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볼게요. 즉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안가요. 근데 여기 안가가 나는 세 개의 영역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요게 만약에 마우스 커서를 댔는데 소개란 말이 안 나오고 둘러보기란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명확하게 이해성을 정확히 전달을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콘에 대해서 바로 여기 선택했을 때 바로 이런 텍스트 레벨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뭐냐면 사용자의 이해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봤을 때는 얘는 이해성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각각에 대한 어떤 그 소개, 둘러보기 이런 게 없어서 이해성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죠. 여기 마우스 커서 되면 해당된 이모티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해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독성이라는 측면들은 현재 페이지에서 어느 영역을 선택했을 때 안가, 즉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영역을 어떤 주목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가독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해서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 의료진 소개가 있나 봐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의료진 페이지가 있고 여기서 해당된 교수를 보고자 하면 새 창이 열립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프로세스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오기 때문에 얘는 논리성이고요. 자, 사용자 주도권을 보기 좀 어려워요. 사용자 주도권이라는 부분들은 뭔가 사용자들한테 강력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카카오톡에서 설정을 내가 변경해가지고 그 전체에 있는 어떤 페이지를 나의 어떤 내가 선택한 권한으로 쓰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링크로 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용자 주도권을 보기보다는요. 그냥 모든 페이지들을 우리가 프로세서 따라가는 부분들은 다 사용자 주도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얘는 그냥 논리성에 그냥 적합한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과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택했을 때 넘어오면 교수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에서 다시 이 페이지로 가고 싶은 거죠. 이 페이지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이 페이지를 가기 위해서 햄버거 버튼을 눌렀더니 혹시 이전 페이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사용자들한테 어떤 권한을 못 주고 있다. 사용자한테 그 전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대체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새 창으로 왔거든요. 새 창이 왔으면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사이트 열어볼게요. 여기서 제가 안가의 소개를 갖고요. 여기서 의료진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수 페이지로 간 거예요. 그럼 새 창이 열렸거든요. 그럼 내가 이전 페이지를 가고 싶어서 이거 눌러보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이전 페이지는 새 창이기 때문에 새 창이에요. 이전 페이지를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그냥 이전 페이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올린 글을 보면 이 부분들은 사용자 주도권? 이거 새 창이기 때문에 뭐 주도권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대체성을 보기도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그냥 새 창이고 이전 페이지는 새 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주도권도 아니고 대체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